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탄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유력 정치인들이 자기 입장을 발표를 하는 것을 쭉 지켜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유정복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당히 측근이었죠. 연배도 있고, 그런데 그런 판단을 내리구나.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판단이란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식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니까. 엊그제 보셨다시피 안철수 씨도 소신에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거나 하야시켜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결정해서 우기면은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체로 한국의 정치인들은 수준이 낮습니다. 아주 수준이. 그러니까 정치인들 가운데 자기 식견을 조리 있게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 교육제도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 정치인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문장을 구성하거나 주장을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드물죠. 물론 SNS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의 정치를 트위터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특히 2020년도 10월에 미국의 대선 이후에 부정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깊숙이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의 그런 트위터 성명서 같은 걸 보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선진국이란 나라, 세계 최강국인 나라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인재가 상하원 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인재를 여러분들 스크린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이 여러분들 정치인을 입신할 수 없는 거죠.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보셨다시피 수많은 인터뷰와 타운 미팅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받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적흥 인터뷰 같은 걸 계속 피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수준이 아주 한국이 낮은 겁니다. 나라 수준이나 여러분들 정치인 수준이나 꼭 비례하는 건 아닌데 대체로 정치인들은 좋은 교육을 받은 경험도 없고 교육 이후에 본인을 지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훈련도 받은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하니까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조경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탄핵에 선도했었는데 김예지 씨가 뭘 알겠습니까? 눈이 좀 안 좋고 운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비례대표를 2번 하니까 이제 음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여러분들 무슨 정치적 식견이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한테 국회의원 2번 만들어준 사람이 고마우니까 본능에 따르는 대로 탄핵을 하겠죠. 김재섭 씨도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운이 좋으니까 다 국회의원 한 거 아닙니까? 식견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진종호 사격한 사람이 여러분들 탄핵에 동참하겠다. 총은 잘 쏘는 선수겠죠. 그러나 정치적 식견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보수 정당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보수적 식견이나 보수적 세계관이 이름 제대로 만들어졌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다들 무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대체로 수준이 낮죠. 우리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니까. 지금 삼성전자 문제를 보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삼성전자의 톱 클래스 사람들이 실무는 능할지 모르겠지만 시대가 변하거나 기술이 변하는데 막강한 화력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잘 못 읽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식견을 갖추려면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갈고 닦아야 식견이 생기거든요. 갈고 닦지 않는데 식견이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특히 통찰력, 시대가 어디로 바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단한 노력들이 있어야 통찰력이 이런 연마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쇼핑몰에서 통찰력을 살 수가 없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현재 탄핵 정국에서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이 결국은 정치인이든 지도자든 간에 판단을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판단을 내릴 때면은 그 판단을 잘 내리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첫 번째는 계엄이 위법적인 활동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이 법리적으로 정리정돈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계엄이.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적한 계엄의 사유 가운데 하나인 대한민국의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런 게 뭐 김예지나 진종호나 이런 사람에게 전혀 정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릴 때 그 사안과 관련된 분리된 작은 토픽들에 대해서 본인 생각들이 다 정리정돈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탄핵을 시켰을 때 결국은 어떤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되느냐, 이 부분에도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하고 좌파들이 영구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에 본인이 부역자가 되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이 있겠습니까? 나는 별로 생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탄핵 찬성하게 되면은 언론 스파트 받고 무슨 뭐 우쭐거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결정을 안 내리겠습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안 하면은 많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문을 보더라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우문한 개구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탄핵 문제, 선관위 문제, 부정선거 문제는 모두 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본인의 의사결정을 현명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1월 20일 날 이제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워싱턴 DC의 정치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웃사이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여러분 당선인의 가장 인생에서 강한 기억은 뭐 본인이 부동산 업자로 활동하면서 내렸던 의사결정 이런 게 아닐 겁니다. 그것은 바로 2020년 10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7개 경합주에서 어마어마한 표를 도둑질 당해가 본인이 낙선한 일일 겁니다. 그것은 그 양반의 인생에, 그 양반의 투쟁에 가장 큰 힘을 더한 엄청난 사건일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당선되게 되면은 FBI 같은 걸 동원해 가지고 분명히 여러분들 이 문제를 파헤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모두 다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2020년 10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당시의 법무부 장관, FBI 여러분들 국장들이 다 덮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다 수면 위에 드러날 겁니다. 미국의 주요한 동맹국에서 10여 년 정도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지속되고 있는 것이 거의 고스란히 이런 미국으로 다 지금 다 전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동맹국이 부정선거로 여러분들 운영되는 부분들을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계산에 넣을 수 있어야 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계엄은 근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는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전부 다 드러나게 될 거란 거죠. 미국의 대통령이 가장 여러분들 부정선거의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탄핵 쪽에 서겠습니까? 미친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가 그냥 간철수인 겁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의사 출신으로 살았으면은 본인 여러분들 실력이 드러나지 않았을 건데 그냥 항상 뭐죠? 이쪽 저쪽 도다리처럼 뭡니까? 이쪽 저쪽 보다가 뭡니까? 엉뚱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를 분해해가지고 각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확고하게 정리정돈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총잡이가 정리가 돼 있겠습니까? 총은 잘 쏘지만 뭘 그런 걸 한번 해봤겠습니까? 한국의 비례대표제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예. 수준이 너무 낮은 겁니다. 그냥. 예. 그냥 시장의 아저씨, 아주머니 정도도 이러면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이 모양인 겁니다. 비례대표 같은 제도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국회의원 만들어주는데 말라고 여러분들 뭡니까? 눈먼 사람도 만들어주고 누구도 만들어주고 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국정을 운영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해야 되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